내년 전국 주요 도시의 월세가 더 오른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임대 정보 사이트인 내셔널 렌트 리포트와 브리펜 리서치, 렌탈.ca는 온타리오주 토론토와 미시사가 밴쿠버와 몬트리올, 캘거리의 내년 평균 월세를 예측했습니다. 토론토는 전국에서도 상승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내년 토론토의 평균 월세는 2,495달러로 지난달 2,300달러에서 11% 정도 오를 것으로 나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던 2020년 4월에서 올 4월까지 토론토의 평균 월세는 20%까지 뚝 떨어졌으나 올봄 이후 다시 오름세를 보였으며 내년에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는 내다봤습니다. 다만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당시 토론토의 평균 월세는 2,591달러였습니다. 토론토 서쪽 미시사가의 평균 월세도 올해 3% 오른 데 이어 내년엔 7% 올라 2,265달러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10% 오른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는 내년엔 2,635달러로 6%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론토보다 인상률은 낮지만 평균 월세 가격은 2020년 4월 이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퀘벡주 몬트리올은 5% 오른 1,780달러이며 알버타주 캘거리는 올해 4% 올랐지만 내년엔 3%에 그쳐 1,470달러에 머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고서는 내년에도 월세가 꾸준히 오르겠지만 토론토와 마찬가지로 미시사가와 몬트리올, 캘거리의 월세 가격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단 여전히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부동산 협회가 오늘 발표한 바에 따르면 11월에 전국의 평균 집값은 72만 850달러로 1년 새 19.6% 뛰었습니다. 지난 3월 세운 역대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달보다 0.6% 증가했습니다. 주별로 보면 온주가 전년 대비 24.1% 껑충 뛰며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BC주 22%, 퀘벡주 14%, 알버타주는 6.4%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이 곧 우세종이 될 것이란 관측 속에 연방정부와 각 주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각주 수상들과 국경 재봉쇄와 검사 확대 등을 두고 논의한 연방정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향후 4주간 적용되는 주의보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또 앞으로 공항이나 국경에서의 PCR 검사도 대폭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추가 접종 대상인 모든 국민은 서둘러 맞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알버타주는 신속 자가진단 키트를 대량 배포해 크리스마스 모임 전 검사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지정 약국과 접종소 840곳에서 무증상자를 위한 키트 50만 개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대에 그치고 있는 알버타주는 미접종자도 실내 10명, 실외 20명에 한해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연령의 의료 관계자와 50세 이상 주민은 추가 접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대서양주는 다시 방역 고삐를 쬐고 있습니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는 오는 금요일부터 모든 방문객의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적 모임 인원도 20명으로 제한합니다. 2,38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퀘벡주는 재택근무를 강력히 권고하고 추가 대응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온타리오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800명을 넘어섰습니다. 5월 21일 이후 최다 수준입니다. 절반이 넘는 1,046명이 돌파 감염인 가운데 현재 격리 중이거나 입원 중인 실확진자 수는 일주일 새 50% 급증했습니다. 7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도 일주일 전 1,000여 명에서 1,5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토론토에서도 5월 24일 이후 가장 많은 343명이 확인됐고 6지역 149명, 필지역 132명, 할튼 112명 등입니다.
온주의 추가 접종률이 9%인 가운데 온주 정부도 오늘 오후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캐나다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1년 전보다 4.7% 상승했습니다. 넉 달 연속 18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중앙은행의 통제 범위 상한선을 넘어선 지도 여러 달입니다. 휘발유와 가구, 식료품 값이 물가 상승의 주된 요인입니다. 휘발유 값은 43.6% 올랐고 운송비 인상의 가구 가격도 8.7%, 식료품 값도 4.7%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임금은 2.8%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는 높은 물가가 일반 가정에 큰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인력 부족과 공급망 대란이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단기적으론 수익성 위축이 예상되고 비용 인상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돼 물가 인상 압박이 더 오래 지속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여기에 오미크론과 BC 홍수가 더해지면 가격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중은이 이르면 내년 4월 아니면 내년 중반기 금리 인상을 시사했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지속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앞서 중은과 연방정부는 2% 물가를 목표로 1에서 3% 허용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물가 안정으로 보는 인플레이션 2% 목표를 유지하되 고용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이 목표를 적정하게 초과하는 것도 용인하는 유연성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1990년대 가격 안정이라는 단일 목표에만 초점을 맞춘 데서 고용 안정까지를 중은의 책무에 포함한 셈입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장기 요양원 거주민의 코로나19 새 변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어제부터 모든 방문자에게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부터 접종 완료자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면회가 가능하고 실내 2명, 실외 4명까지 만날 수 있으며 전 직원과 학생, 자원봉사자와 간병인은 백신을 2차례 맞았어도 일주일에 2차례 검사를 받도록 강화했습니다. 간병인 중 미접종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1차 접종하고 내년 2월 21일까지 2차 접종을 반드시 마쳐야 하며 요양원 거주민도 접종 완료자에 한해 당일 외출만 허용됩니다. 현재 장기 요양원 11곳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오는 20일부터는 은퇴자 홈에 대한 방역 규제도 강화돼 직원과 자원봉사자, 계약직이나 필수 간병인은 일주일에 2차례 신속 안티젠 검사를 받고 방문자와 돌보미 검사도 의무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감염자가 주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확인된 오미크론 감염자 44명 중 20명은 남아공과 이집트, 이란, 독일, 미국 등에서 온 해외 입국자인데 24명은 해외여행 이력이 없어 지역 감염 사례로 의심되고 있으며 빅토리아 대학과 온타리오주 퀸즈 대학의 오미크론 확산은 럭비 토너먼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C주의 오미크론 감염자는 5세에서 72세 사이로 37명이 돌파 감염이며 11세 미만 미접종자 2명이 포함됐습니다. BC주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519명으로 다시 늘었고 이번 환자 수도 전날보다 6명 많은 191명으로 증가했으며 인테리어 보건지역과 아일랜드, 프레이저와 밴쿠버 지역에서 각각 100여 명씩의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한편 BC주 정부가 발표한 예측 모델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이달 말 신규 환자가 2,000명에 달하고 최상의 경우 1월 중순까지 1,000명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광역 토론토 지역의 견인차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 향후 4년 동안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GTA 내 고속도로 내 사고를 신속히 처리하고 바가지 요금을 규제하는 동시에 견인 차량 업체 간 폭력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401과 427, 409와 400번 QWN 정부가 지정한 견인 업체만 영업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를 정부 지정 업체는 고객에게 구체적인 견인 요금을 제시하고 데빗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나 갓길에 안전하게 세웠다면 511번으로 사고 등의 응급 상황일 경우엔 911에 신고하며 CAA 회원은 갓길 멈춤 지원이나 견인 서비스, 결제와 환급에 대해 CAA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파이자 제약회사는 코로나19 치료 알약이 고위험군의 입원과 사망 확률을 89%까지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이자의 팍슬로비드 알약 치료제가 오미크론의 복제를 막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밝힌 가운데 캐나다의 전문가도 이 치료제가 알약이라 복용이 쉽고 위중증 악화도 줄여줄 수 있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 변이가 이전에 어떤 변이에서도 볼 수 없었던 속도로 빠르게 확산하며 실제 보고된 것보다 훨씬 많은 국가로 전파돼 사실상 전 세계 대부분 나라로 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구는 또 아직까지는 실제 임상 결과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며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